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벡터장의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 즉 발산 정리의 마지막 한쪽 변을 오른쪽 위에 떴던 배너, 위에 뜨는 배너에서 풀었던 문제를 그대로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고정 댓글에는 제가 문제 출처와 또 필히 암기를 권장드릴 또 공식의 링크를 걸어드릴 거고, 영상 소개란에는 해당 영상의 소개 설명란에는 제가 앞으로 전자기학 내용을 주로 업로드할 거예요. 그때 어떤 개념을 주로 업로드를 할 거고 제작을 할 건지 영상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바로 들어가 볼게요. 벡터장 V가 저번이랑 같은 문제긴 하지만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실 수도 있으니까 소개를 드리면 R제곱 사인 세타 그리고 4R제곱 코사인 세타, 마지막으로 R제곱 탄젠트 세타로 R방향, 세타 방향, 파이 방향으로 벡터 성분이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XYZ 좌표 공간 좌표상에 나타낼 수 있는 입체 도형에 대한 발산 정리를 증명하라라는 게 문제예요. 반지름 라지알이고 각도 방향으로 세타 30도만큼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도형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발산 정리라는 건 이렇게 어떤 벡터장의 발산에 대한 부피적분 값이 그 삼중적분 값이 벡터장의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 값과 같다라는 게 이 입체 도형에 대한 발산 정리를 증명해라라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죠. 그럼 저번에는 이 발산, 즉 다이버전스에 대한 삼중적분 값을 계산을 해줬으니까 그 값과 오늘 계산해줄 이 벡터장의 면적분 값이 같은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걸 해볼 거예요. 일단은 왼쪽 그림을 보세요. 일단 그림이 폐곡면이니까 겉의 면을 말하는 거죠. 면적이라는 건. 그러면 이게 1번이고 또 2번이라고 면적을 새로 정의를 잡으면 이 각각의 1번에 대한 면적분 값 더하기 2번에 대한 면적분 값 이런 식으로 각각 구해준 뒤에 다 합산해주면 결국 전체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 값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1번 면적에 대한 미소 면적 벡터는 뭐죠? 그렇죠. 일단은 제가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에서 구면좌표계 관련 설명을 드릴 때 기하학적으로 유도를 해봤지만 이 반지름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d 세타 곱하기 d파이라는 이러한 식으로 정의가 됐었죠. 정의가 유도가 됐었죠. 구면좌표계의 정의로부터 이러한 면적이 미소 면적이 유도가 됐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네, 중요한 얘기인 게, 왜냐하면 구면에 대한 구의 표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공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공식으로 암기 안 하셔도 미소 변이 벡터만 아셔도 되는데, 그걸 좀 이따가 이 영상 내에서 한 몇 분 정도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럼 벡터 방향은, 이건 지금 미소 면적이고 미소 면적 벡터가 아니죠.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뻗어나가는 R 벡터 방향의 벡터가 수직인 법선 방향 미소 면적 벡터니까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처럼 R 벡터로 표현이 될 거고, 결국에는 지금 이 공면상에는 R 성분이 라지알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라지알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라지알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파이 R방의 단위 벡터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ds와 v를 내적한 게 벡터장 식인데, 면적분 해줄 식인데 내적해주면 R방향만 남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R방향 벡터끼리만, 다른 거 직교해서 세타 방향, 파이 방향 벡터 성분 단위 벡터는 날아가게 되니까 0으로. 그래서 R제곱 사인 세타랑 라지 R제곱 사인 세타 d 파이 이런 미소 면적을 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줘야 될 거는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세타는 0부터 30도까지죠. 30도는 호도법으로 6분의 파이죠. 네, 그 다음에 이 돌아가는 방향의 파이 방향 이 성분은 0부터 한 바퀴 쭉 돌고 멈추는 구간이 없으니까 한 바퀴 2파이 도는 2파이만큼 360도만큼 도는 방향의 그런 적분 변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선 하한선을 그어줘서 이렇게 적분을 범위까지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 면에 대해서도 벡터장도 마찬가지예요. 벡터장은 저 면을 통과할 거니까 그 면상의 면적분은 라지알로 되겠죠. 이 스몰 r로 라지알로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한 거냐면 라지알을 스몰 r에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랑 1번에 대한 벡터장의 면적분 값과 이 표면에 대해서 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건데, 일단 라지알 제곱을 두 개 곱하면 라지알 4제곱이죠. 그걸 빼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파이 방향 성분이 지금 사인 제곱 세타에는 파이가 없죠. 피적분 함수에 파이가 없으니까 2파이도 0부터 2파이라는 것도 1에 대해서 적분해 준 걸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는 뭘 해주면 되냐면 오른쪽 위에 공식인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라는 고교과정 공식을 이용한다면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대입이 될 거예요. 그죠? 그대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건 고교과정이니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뭐 유도 과정, 뭐 증명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저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밑에 있는 2는 분모를 빼줄게요, 밖으로. 그러면 파이 r 4제곱 되고 이렇게 빠지겠죠.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적분해주고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는 게 정적분의 정리이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니까 그것도 고교 과정이죠. 그러면 1을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면 세타가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세타가 되죠. 합성함수 적분법을 참고하셔서 세타 앞에 개수가 분모로 들어간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6분의 파이 대입해준 거 빼기 0 대입해준 거 해주면 계산이 완료되는 건데 빼기 0 대입해준 거 할 때 0을 대입하면 0이죠. 세타 0을 대입해도 0이고 사인 2세타 0을 대입해도 사인 0은 0이니까 결국에는 6분의 파이만 대입해준 걸 대괄호에 넣으면 돼요. 대괄호의 안에 6분의 파이 빼기 2분의 1 사인 3분의 파이인 이유는 사인 2세타인데 세타 자리에 6분의 파이를 대입한 거니까 30도가 6분의 파이죠.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가 되면서 결국 이거는 사인 60도 의미니까 특수각에 의해서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루트 3에 2분의 루트 3의 감배수를 가지기 때문에 앞에 2분의 1과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으로 정리가 되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1번에 대한 값이 파이 라지 R 4제곱 곱하기 6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에 괄호 닫은 이러한 값이 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자, 이번에는 2번에 대한 걸 미소 면적 벡터를 구해볼 건데 일단은 지금 되게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처음 하실 때는 세타가 일정한 면이니까 이게 보통 구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직각좌표기를 풀어야 되나 원통좌표기를 풀어야 되나 하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잘 알아요. 그래서 미소 면적을 일단 구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 미소 면적 미소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소 변이 벡터를 참고하시면 돼요. 왜냐? 길이 2개 곱한 게 면적이고 길이 3개 곱한 게 부피니까 우리 지금 면적 구하려는 거죠. 그럼 길이 요소 2개를 곱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냐면 자,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1번 면적은 R이 일정하죠. 그게 9의 정의니까 9면의 1부니까 라지 R로 일정하기 때문에 dR은 0이에요. R은 상수니까 라지 R로 상수니까 dR 미소한 변화량은 0이겠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길이를 곱해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R제곱 사인 세타 D세타 D파이 뭐 그런 공식이 이 R D세타와 R 사인 세타 D파이를 두 개를 곱했기 때문에 면적 요소의 넓이가 된 거구나. 그래서 R제곱 사인 세타 D세타 D파이 뭐 이런 공식을 외우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세타가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D세타가 0이라는 D세타가 어떤 변하지 않는 세타에 대해서 0이라는 값을 가진다는 걸 이용한다면 이 두 개의 동그라미 친 길이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우린 간단하게 이 미소 면적이 R sin 세타 dr d파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죠? 이걸 사실은 저는 어떻게 예전에 풀었냐면 이게 좀 애매한 공면이다 보니까 유도에서 직각삼각형 그려서 R sin 세타인 걸 유도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굳이 풀이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던 거는 사디쿠 교재에 있는 설명을 참고하시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제가 드린 설명을 잘 참고하셔서 미소 변이 벡터로서 미소 면적을 어떤 면적이든 간 잡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세타만 찾으면 되죠. 세타를 찾기 위해서 이제 미소 면적 벡터니까 단위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 면적 법선 벡터는 뭐죠?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정한 면을 지금 찾으면 된다고 제가 스토커스 정리 문제에서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정한 면이면 예를 들어 이 지금 2번 공면은 세타가 30도로 일정한 면, 즉 세타가 일정한 면이죠. 그럼 면적 법선 벡터는 단위 벡터는 그 세타 방향 단위 벡터가 돼요. 예를 들면 Z가 일정한 면은 Z방의 단위 벡터가 면적 법선 벡터인 것처럼 결국엔 이거는 이러한 세타방의 단위 벡터가 되므로 결국에는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같은 식이다. 미소 면적 벡터가 2번에 대한 식은 이렇게 R sin 세타 dr d파이 그리고 세타방의 단위 벡터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내적을 해주면 세타방향은 남을 거니까
저 V 보세요. V랑 벡터장 맨 위에 4R 제곱 코사인 세타 빼고는 다 0돼서 날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4R 제곱 코사인 세타 곱하기 R 사인 세타 곱하기 DR D 파이. 단위 벡터는 없어지죠. 내적했으니까. 이제 스칼라 적분이 되는 거고, 범위는 R이니까 0부터 라지 R까지, 파이는 0부터 2파이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고쳐줄 수 있는 게 일단 4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주목해 보세요. R 제곱 R 빼주고 이거 중에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죠. 우리 고교 과정 때 이런 거 외우실 수도 있었을 텐데 사인 2세타는 2사코, 2사코 이렇게 외우면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혹시 헷갈리면 질문 주세요. 그래서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라는 거 이용한다면 이거는 2R 제곱 R 사인 2세타인데 그걸 합치면 이렇게 일단 설명 반대로 했네. 자, 일단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0부터 2파이까지 일단 적분을 빼줄 수 있죠. 그거부터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파이에 대한 적분이 0부터 2파이까지니까 근데 파이에 대한 성분이 없으니까 빼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작을 했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네, 2R 세제곱 사인 2세타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 아까 설명드렸던 방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R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그 전에 사인 2세타는 상수죠. 세타가 상수니까 세타는 30도, 즉 6분의 파이. 그럼 사인 2세타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죠. 값이. 특수각은 우리가 중학교 때 외워놨으니까 또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2분의 루트 3인 값을 앞에 2R 세제곱인 2에 곱해주면 루트 3이 되죠. 그 앞에 루트 3을 빼줍시다. 이렇게 2파이 루트 3 그리고 0부터 라지 R까지 R 세제곱 DR을 적분해주면 되는데 이건 뭐죠? 4분의 라지 R 4제곱이고 계산 바로 되시겠죠?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잘 하실 테니까. 왜냐면 이게 R 세제곱을 적분하면 4분의 R 4제곱 되는데 거기에 라지 R 대입하고 빼기 0 대입한 거니까 0 대입하면 0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2번에 대한 적분 값이 이거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이제 이거 1번 적분값과 2번 적분값을 더하면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 값이고 그게 저번 영상에 나온 답이랑 같은지 일치하는지만 보면은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 그만인데 보시면 지금 1번에 대한 값은 파이 라지 R 4제곱에 6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2번은 2파이 루트 3 4분의 라지 R 4제곱이고 결국에는 2파이 라지 R 4제곱 4분의 루트 3이 되니까 저걸 합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걸 합해주면 이걸 굳이 이렇게 써줄 필요가 없이 이걸 플러스로 바꿔주면 돼요. 다시 여기서 플러스로 바꿔주면 괄호만 바꿔주면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거 실제로 같은 값이죠. 이게 바로 저번 영상에서 맨 처음 띄워드렸던 배너에서 풀어냈던 발산에 대한 부피 적분 값이랑 일치한다. 결국에는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 값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발산 정리를 증명해냈다라는 걸 이번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네요. 똑같죠? 예, 이 괄호 안에 10이 넣고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같은 값이 책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잘 풀이해드렸는데 모르겠는데 잘 풀이해드렸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 시리즈를 진행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문제풀이를 제가 뭐 주된 게 아니라 사실 개념 영상을 주로 올렸던 사람이다 보니까 잘 자신 있는 분야는 아니었지만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다른 문제풀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